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유익한 착한 영화를 엄선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CBS 시네마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박재홍이고요. 또 오늘 영화평론가 최은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찬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 굉장히 추워가지고 또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또 어떤 영화를 보면 또 관객들의 마음이 촉촉해질까요? 일단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가 좋겠죠. 몸도 네. 따뜻해지는 것 같을 거고요. 근데 가을이 되면 사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올해 내가 뭐 했더라.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을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영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영화를 볼 수 있으면 가을이 참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거 저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나 예. 이것도 후회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처럼 준비했습니다. 한국 가족 영화인데 CBS가 정성 들여 공동 제작한 가족 영화가 되겠습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네. 자, 시사회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두 배우가 일단 주연을 맡으셨죠. 성지래 씨와 전미선 씨 탁월하신 연기로 빛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돌 연기자인 권소연 씨, 포미닛의 멤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노래와 연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강추하는 내게 남은 사랑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한 가장이 있습니다. 건축 현장의 소장으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툭하면 나열인 상사의 술자리에 불려가 분위기 메이커 노릇. 심지어는 상사의 아이 학교까지 마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단함과 굴욕감을 다 견딜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때문이죠. 하지만 머리가 커버린 아들 딸은 대화는커녕 갈등을 빚기 일쑤이고 아내마저 주일이 사라진 남편을 타박하고 원망합니다.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고독한 가장이 되어버린 그때 가장 김봉룡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제가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가장인 그는 오늘도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통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믿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만일 내게도 닥쳐온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물음을 던지는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게 남은 사랑을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씩 알차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 뭐가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한데요. 네. 저 아직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아직 죽으면 안 돼요. 네, 사실은 누구에게나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치의 병이 찾아온다거나 끔찍한 네. 암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네. 누구나 그 죽음에 임박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누가 저 준비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한 사람 가장인 김봉룡 씨가 네.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가장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 사람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네. 결국 그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알고 보니까 잘못 달려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인공 아버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불치의 병, 암을 만나게 되면서 영화 네.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굉장히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교회에 네. 가서. 저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아이들은 곧 대학에 가고 또 막내 아이는 곧 학교 가는데 네네. 그리고 아내도 아직 자기가 돌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한 짐으로 다가오면서 적어도 이거라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온갖 걱정거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처음으로 그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주는 누가 지었더라?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 아빠는 어떻게든 교회에 가는 것을 피해 보려고 일요일 날 쉬고 그게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드디어 이 고통의 직면에서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 속에 드러나는데 네. 사실 고통이 없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고 또 사악함이라는 것, 강팍함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세계, 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으신 세계,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이 또 영화적인 메시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고 끝, 두 세계에 다른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어떻게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남은 시간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거든요. 이건 네. 영화의 마지막 결말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꼭 죽어서만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네. 또 나의 세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는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물 나게 하는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포인트를 주는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뭐가 될까요? 네, 영화의 제목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내게 남은 사랑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줄 누구에게 것인가? 줄까요? 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이 영화 제목을 말해주는 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목사님이죠. 목사님 역으로 내게 남은 나오는 사랑. 분이. 네, 저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천국 눈여겨봤어요. 이 목사님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거든요. 많이 나오지는 않으시는데 네. 또 우리가 그 씬스틸러라고 하죠. 존재감 있게 네. 목사님이 등장하는. 이 김봉용 씨가 두 번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네. 한 번은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잖아요. 한 번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는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울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오라고 네. 간혹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짠 나타나셔서 아 형제님의 아픔을 내가 압니다. 라고 네. 진심으로 위로는 하시겠죠.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실 수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빨리 주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게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숨어서 그냥 살펴봅니다. 네. 그리고 들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에 와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자신 제가 음식 네. 뺏으면서 그만 좀 먹으라고 네, 음악했어요. 자기 딸과 겪었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김봉용 씨가 훨씬 더 마음에 깊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울면서 생각을 저한테 해요. 말해요. 이분이 어떤 부분들을 아파하고 집에서 속상해하고 시간 힘들어하는지를 잘 헤아리는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돕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도 힘들지만 또 아이를 키우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좋은 부모인가 이런 질문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반적인 또 부모의 문제구나 하면서 또 안심하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배우들의 연기가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연기를 잘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진정성 있게 정말 부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다가오는 그런 마음. 저는 그분들이 고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안다라는 그런 느낌을 화면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의 95%의 공적이 사실 이 배우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일 씨 보시기에 성지루 씨, 전미선 씨, 또 아들, 딸 포미닛의 권소연 씨 등등이 있는데 누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아, 저에게는 전미선 씨의 외침이 가장 전미선 네, 씨 외침. 네. 아, 그렇군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그럴 법한 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이시기도 하고 아내이시기도 하니까 네. 전미선 씨의 연기에 뭔가 더 감동이 되신 것 같고 저는 성지루 씨의 네. 그 휴일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아버지 함께 딸이 노래하는 장면도 있었죠.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같은 노래를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부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둘이 너무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소통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는 암시 같은 거거든요. 그 네. 디테일들이 굉장히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또 영화 만드신 분이 그 CF 감독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관객들에게 그러한 또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새들처럼 부르는 장면 꼭 감상하시면 좋겠어요. 극장에서 또 울면서 함께 감동할 수 있는 가족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꼭 이 CBS가 함께 공동 제작한 믿을 수 있는 착한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 귀한 영화를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그 감동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주위의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이 영화를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영화 소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를 드릴까요? 사랑을? 사랑을 저에게 남은 사랑을 사랑스럽게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